네, 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독일, 주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대륙 철학자들에 대해서 또 한 명을 소개할 건데, 그 조르주 바타유라는 철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문학으로도 많이 유명한 이 바타유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두 개념인 그 소진, 탕진이라는 개념과 에로티시즘이라는 바타유식의 이러한 주요 개념을 두 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바타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프랑스의 이제 비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립 고문서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고문서학교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뭐 이러한 뭐 사서나 이러한 약간 문헌 관련된 이러한 근무자나 뭐 이러한 계열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 여기를 안 나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나와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잡지 사회비평이라는 오늘날의 뭔가 타임지 같은 느낌의 이러한 잡지에 수많은 에세이와 평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6년에 이제 내셔널리즘에 반대하는 단체를 결성하는데,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오늘날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마인드에 깊게 박혀 있는 그러한 뭐 국가주의라든지 약간 민족주의 같은 것을 내셔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고, 단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민족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용어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민족주의 아니 내셔널리즘이 더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타유는 이 내셔널리즘에 반격하는 단체를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회를 조직해서 성스럽고 거룩한 품성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품성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죠. 여기에서 이 성스럽고 뭐라 그래야 돼? 거룩한 품성을 저는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타유가 죽음과 성, 젠더, 섹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작품을 썼는데, 진짜 성스러운 게 진짜 이 성, 젠더스러운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하는 뭐 홀리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든지 정확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또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연구해서 더 공부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서평 전문지를 창간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크리티크라는 서평 전문지를 창간하고, 그리고 나서 집필을 계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글을 쓰면서 거의 평생을 보낸 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바타유가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단죄하지 않는 한 자신을 철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스스로 자신을 단죄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성찰적 반성적인 태도죠. 현대인들에게 아주 부족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죄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의미할 수 있고, 이런 한 단계 고차원적인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품성, 인간다움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단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결국 내가 나를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같은 문장이라도 사람마다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만, 저는 약간 이러한 스토아적이고 자기 반성적이고 이런 경건주의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장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타유의 문학과 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바타유가 주장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진이라는 개념, 탕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죽음과 성이라고 썼었는데 이거는 이 주제로 글을 거의 썼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글들을. 소진이라는 것은 이제 바차유의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인 소비예요. 이 비생산적인 소비는 뭐 과시소비, 충동소비 많죠. 오늘날에 뭐 백로 효과라는 것도 있고, 뭐 모방소비 엄청 많아요. 이러한 것들의 비생산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경제학적 개념이. 여기서는 사회관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바차유의 소진은. 근대 사회는 그러니까 생산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대 사회의 가치는 생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이나 진보, 창조 같은 것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오히려 인간은 파괴나 이러한 낭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했어요. 파괴, 낭비. 여기서 해피를 느낀다는 거예요. 바타유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뭐 비싼 제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 이러한 것들에서는 이러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는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생산성이 없는 이러한 뭐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뭐 원나잇이라든가 뭐 과시 소비, 명품 소비 같은 것들을 바차유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인디언 사회를 예를 듭니다. 인디언 사회에 이제 포틀레치라는 게 있어요. 포틀레치라는 어떠한 축제인데, 축제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인디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이라든가 물건 같은 것들을 태워요. 번합니다, 태우면서 상대방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축제예요. 춤을 추고 환영하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생산성의 측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생산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뭐, 말씀드린 것들, 방금, 뭐, 원나잇, 뭐, 과시소비, 명품소비, 이런 것도 생산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타유는. 예. 그럼 이러한 것들은 뭐냐? 바로 소진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단순히 다 소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러한 소진을 목표로 산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목표로 사는 게 사실 아니고 생산은 이러한 소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더 많이 소비하고 소진하기 위한 생산의 목적이 아닌 일종의 수단성으로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바차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대사회, 오늘날 현대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근대사회랑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는 생산에 그래도 가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강요. 솔직히 이 바차유가 살던 시대를 봤을 때는 조금 지금 현대 정보화 사회랑은 좀 거리가 먼, 진짜 말 그대로 이러한 근대사회였기 때문에 뭐 노동자나 자본가, 이러한 약간 마르크스적인 대립구조, 이러한 어떤 갈등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맞지만 현대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강요, 생산을 강요하는 것들이 인간을 억압한다라고 본 거예요. 어떤 인간이냐면은 소진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소진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생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좀 더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거에서 가치를 느끼는데 단순히 소비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소비를 목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무의미한 소비 같은 것. 근데 바차유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 뭐 죄악시한다던가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뭐 되게 잘못된 현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본능과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다음에 에로티시즘입니다. 이 에로티시즘은 좀 심오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차유의 인간관을 봐야 돼요. 바차유는 인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불연속이라고 봤습니다.
이 불연속이라는 개념은 조금 특이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불연속한 인간이라는 것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분리. 그리고 세계와도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바타유 입장에서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생태로 사람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거를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은 이러한 죽음에 의해서 이 사람과 타인, 그 세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가 결국 다 하나로 합일된다라는 겁니다. 합일. 원으로. 죽음에 의해서. 그쵸? 이렇게 합일된다라는 것. 여기서 바로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예. 불연속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데 죽음을 통해서 연속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속성을 동경한다라고 합니다. 동경. 살아가는 도중에요. 삶을 살아가는 도중. ing. 예, 진행형이죠. 삶을 살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연속성을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동경. 근데 이러한 잠재의식에서 동경하고 있는 이러한 죽음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연속성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관문이자 찰나라고 볼 수 있어요. 찰나. 예, 관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죠? 예, 이건 뭐 테스트하는 게 아니니까 찰나라고 합시다. 이 찰나는 재밌는 게 성적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적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희한하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바타요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과 나, 세계와의 이러한 합일, 이러한 연속성을 성적인 절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느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성적 절정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춘다고 본 겁니다. 사고가 멈춤. 사고의 멈춤은 뭐냐? 개인의 죽음입니다. 네. 성적 절정은 우리의 사고를 멈추게 만들고 결국 이것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인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결국 개인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죽음의 유사한 체험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나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곳에 도달한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순간적으로 얻는 거죠. 이러한 연속성을.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 죽음에 대한 동경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완전한 연속성을 얻을 때까지, 연속성 어딨어? 연속성 어딨지? 여기 있네. 이 연속성에 도달할 때까지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바로 에로티시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있죠. 이것도 이제 바타요가 얘기한 건데, 진짜 좀 경멸스럽고 추잡한 말로 말씀드리면 동물은 그냥 보이면 박습니다. 그죠? 보이면 박으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예, 뭐 성적인 이러한 고찰이라든가 윤리의식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에 대한 금기가 있죠. 성에 대한 금기. 이러한 성에 대한 금기가 있는데 이 성에 대한 금기를 침범하죠. 몇몇 사람들이. 이 침범이야말로 근데 에로티시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라고 본 겁니다. 본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은 바타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범을 어기는 뭐 성적 이러한 문란한 행위라든가 뭐 성희롱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네,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성금기로 억압되어 있는 지금 우리 현재의 인간이 왜 이제 인간이 이러한 질서와 도덕을 지키면서 이러한 금기를 어기지 않는가를 봤을 때 사회학적이거나 뭐 이러한 뭐 법적인 조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금기를 어기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러한 금기를 지켜나가는 거냐면 평소의 도덕이나 규범은 그것을 어기기 위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겼을 때 생기는 쾌락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어겼을 때 얻는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좀 되게 파격적이라고 할까?
조금 좀 발상이 특이하죠.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옷을 입죠. 아름답고 이쁜 옷을 입는 것은 그것을 벗었을 때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의 쾌락을 위해 우리가 평소 자신을 꾸미고 어떤 법칙을 지킨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죠. 예,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네. 정말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얻는 그러한 어떤 짜릿함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타유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에로티시즘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본질이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본 겁니다. 인간의 본질 차원에서. 뭐 여담으로 하나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확인을 하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뭐 재미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담을 하나 빗대어 보면, 이 학창 시절에 막 그 어린 시절이에요. 되게 어린 시절. 막 초등학생 때, 2차 성징도 안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운동장에 이렇게 막 앉아 있으면 막 개미들이 지나다니죠. 조그만 검은 개미들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미를 막 개미다 이러고 막 밟아 죽였어요. 네. 근데 그 개미를 죽이면서 막 애들이 막 엄청 막 짜릿함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제 몸을 타고 올라오는 이러한 개미도 죽이지 않고 조용히 잡아서 방생해 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명 윤리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목숨을 가지고 있는 개미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 놀라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갑자기 쓸데없는 자기자랑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로티시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금기, 어떠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김으로써 얻는 이러한 쾌락이나 기쁨, 이러한 것들을 만끽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개념, 소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말 그대로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DM이라고 해가지고 원나잇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한 어둠의 세계, 암흑 세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접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좀 많이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러한 인스타로 DM 보내서 오늘 하룻밤 어디서 자고 얼마 주고 이러한 행동들,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생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 소진, 탕진이라는 것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이어나간다라고 바타유가 본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인스타니 DM이니 원나잇이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대중문화라든가 미디어, 매체, 이러한 것들,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 이러한 것들 저 엄청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마이너 중에 마이너고 마이너 중에 더더욱 마이너인 사람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또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좀 제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흐름에서 마치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어떠한 사회적인 그 형성망, 어떠한 소통망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각을 보는데 저는 오히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네 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인스타라든지 또 있어. 그럼 올리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값어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헌법상 있든 법률상 있든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맞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항상 인간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이 뭐 청소부든 아니면은 뭐 아시아나 항공의 뭐 주주이든 대주주라 가지고 뭐 주식 뭐 투자 많이 해가지고 뭐 돈을 뭐 많이 땡겨오는 사람이든 뭐 무슨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뭐 칼에 있어든 뭐든 뭐 하는 사람이든 간에 일단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가 제가 되게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글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의미 있는 어떠한 가치를 생산하고 창출하는 것 마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휩쓸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개뿔도 아닌 소리구나 하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자라나는 이러한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자신의 확고한 가치나 주체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그대로 개똥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을 거기에 맞춰나가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학생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대화하고 멘토링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영향이 커요. 그 또래 문화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나 이러한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이러한 파괴적인 측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사회나 이러한 대중적인 어떤 요소로부터 일부러 부적응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벗어나려는 것도 있고, 자의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네, 뭐 개인적인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게 됐네요. 뭐 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지어드리면 지금까지 바타유의 소진과 에로티시즘이 어떠한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책 읽으세요. 네, 얻는 거 별로 없습니다. 소통하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람들하고 얼굴 대면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는 게 얻는 게 많습니다. 뭐 제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인스타 뭐 빠돌이 빠순이인 거는 뭐 여러분들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싸이월드 시절, 예전에 싸이월드 기억하시죠? 그 시절부터 SNS에 대해서 아주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가치라든가 저는 그런 걸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50세,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도 저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냉장고 속에서 인스타에서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